가격 소비 곡선과 보통 수요 곡선, 보상 수요 곡선. 좀 어려운 테마이기 때문에 OX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반복하기는 어려워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번 두 제와 CD 함수를 가정하면 각 제와의 관계는 독립관계라고 합니다. 즉 독립관계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의 제와가 다른 제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X의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진다 하더라도 Y제 소비량은 불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독립적인 관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즉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를 가정하는 경우 한 재화의 가격 변화는 다른 재화의 수요량 변화를 유발시키지 못한다는 것인데, 따라서 가로축이 x이고 세로축이 y라고 합니다. 가로축이 x이고 세로축이 y라고 할 때 y제의 가격 변화에 의한 소비 궤적이라고 해요. 원래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 좀 더 바깥쪽에 그려도 되겠다. 원래 예산선이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고,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하는 점에서 효용극대가 달성되고 있었대요. 무차별 곡선이 이런 점에서 효용극대가 달성되고 있었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Y제와만 가격이 이제 변화하게 되었어요. 떨어졌다고 합시다. Y제와만 가격이 하락하게 되었다면은 S축 절편 바뀔 이유 없이 Y축 절편이 PY분의 M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은 최대 소비 가능 개수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 예산선이 이렇게 이제 가팔라지는 거예요. 이제 가팔라지게 되는데, 이 독립관계이다 보니 이런 성격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XJ와의 가격이 변할 때는 Y가 불변인 것처럼 이제 YJ와의 가격이 변화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X는 불변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초기점의 선택점이 X0였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선택점 역시 마찬가지로 Y의 가격만 바뀐 충격은 X 소비량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여기 가서 접할 것이다. 이런 성격을 갖는 게 바로 콥 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PCC 곡선은 그래서 수직이 되는 거죠. PCC는 한쪽의 가격이 바뀔 때 효용극대화점들을 쭉 연결한 걸 우리가 PCC라고 부르고요. PCC는 수직의 형태가 되는 것, 정확히 맞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2번 XY 평면에서 XZY의 가격 하락 시 PCC 곡선의 궤적이 우하향으로 나타났다면 두 재화는 보완 관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PCC X 가격 변화하는 거 기준으로 그려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 당연한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요. X 가격이 점점 더 이렇게 완만해진다라고 가정을 할 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궤적이 우하향한다고 하죠. 오른쪽으로 계속 내려가는 PCC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만 따져보자고요. 그 XJ와의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고 전제할 때 이제 XJ는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소비량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YJ 소비량은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점점 줄고 있죠. YJ는 떨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X는 증가하고 Y가 감소하는 것은 보완 관계라고 볼 수 없죠. 얘는 대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대체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문제에서 보완 관계라고 했다면은 그건 틀렸죠. 틀린 문장으로서 이제 2번은 X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소득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를 열등재라 한다. 이건 이제 앞쪽에서도 우리가 몇 번 봤고요. 특히 가격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재화를 기펜제라고 부른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열등제들이 이런 성격을 갖습니다. 어떤 특정 재화의 가격이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대체 효과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데,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인디퍼런스 커브를 가정하면 보통 이제 X는 무조건 늘어요. X가 증가하는데 이 대체 효과 다음 소득 효과라는 게 또 존재할 수 있다고 하죠. X가 가격이 떨어졌으면은 여기서는 소득의 이제 증가라고 우리가 판단을 보통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할 때 X가 줄잖아요. 그래서 이 둘만 보자는 거죠. 대체 효과가 X를 증가시키고 이제 소득 효과는 X를 감소시키는데, 이 둘만 봤을 때 그래도 이쪽이 더 큰 재화를 평범한 열등제의 범위에 놓는 것인데,
아래쪽이 더 큰 재화는 X 가격이 하락인데 결국에는 이제 줄어드는 충격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재화를 보고 우리는 기펜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가격 탄력성이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격 탄력성 공식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마이너스 dp분의 dq 그 다음에 이제 q분의 p거든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요게 음수가 나와줘야지 전체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기펜제의 경우는 x의 가격이 보시는 것처럼 떨어질 때 최종적으로 이게 소득 효과가 더 크다 보니 x가 같은 방향으로 바뀐다고 해요. 요게 이제 p, q의 역할을 한다면은 이제 기펜제의 경우는 요게 이제 양수입니다. 이게 양수예요. 그러면 음수를 사라지게 만들지 못하죠. 따라서 기편제는 이제 가격 탄력성이 여기 음수가 나오게 돼요. 정확히 맞는 말이죠. 가격 탄력성이 0보다 작은 지화를 우리는 기편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입문 단계를 넘어서 뭐 기본 단계의 강의를 들으셨으면은 앞으로의 좀 과제로 잡고 차근차근 계속해 나가시면 됩니다. 4번 열등제의 경우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으면 가격 상승에 따라 수요량은 감소한다. 방금 설명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필기한 부분 제가 마킹해 볼게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가격이 뭐 상승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지금 떨어지는 걸로 먼저 해보자고요. 가격이 떨어지면은 X가 증가하는 게 대체 효과, X가 감소하는 게 소득 효과인데 이제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다고 합니다.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작다라면은 기편제 아닙니까? 대체 효과가 작고 소득 효과가 큰 재화를 우리는 기편제라고 이야기를 이미 해놨죠. 기편제는 dp분의 dq가 양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QP 평면에서 수요 곡선이 우상향하게 됩니다.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수요량이 늘어버리는 굉장히 독특한 성격을 갖는 게 열등제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신기한 기펜제가 되는 거예요. 3번, 4번 둘 다 기펜제였는데요. 4번 문장은 2020년도 공인노무사에 이제 나왔던 선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4개의 선지를 보셨고요. 이쪽은 난이도가 결코 쉬운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과제로 잡고 계속 공부를 좀 해 나가셔야 됩니다.